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빙의와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빙의는 아주 보기 드문 정신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빙의 환자들은 대체로 헛것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리거나 그래서 헛소리를 하고 누가 봐도 뭔가에 씌인 듯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화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상이 특이하거나 심각한 빙의 환자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자신의 증상과 빙의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신과에 가더라도 빙의로 진단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빙의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제션이라는 진단명이 귀신 들림, 빙의에 해당하는 진단명이죠. 그럼에도 그걸로 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빙의에 처방할 수 있는 약이나 치료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상태가 심각한 환자에게도 조현병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같은 교과서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죠. 제가 이 채널에서 줄곧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빙의령은 오로지 딱 하나, 낙태당한 태아령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증명처럼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로 된 모든 건 그 에너지가 입자이면서도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영혼이라는 파동 에너지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낙태라는 행위를 합니다. 뱃속에서 낙태된 태아의 영혼은 원래 자기 자리가 사람의 몸속이기 때문에 본능처럼 사람의 몸속에 계속 기생하듯이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낙태당한 태아는 낙태 과정에서 극한의 공포와 우울감, 분노, 그리고 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낙태령이 가진 부정적 에너지가 몸의 주인에게 그대로 동시에 전달되어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혹은 원인 모를 신체적 질병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낙태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많이 벌어졌고요. 직계부모나 친가, 외가의 조부모 또는 그 윗세대 어른들이 낙태를 많이 했던 집안의 자손이면 그만큼 빙의에 노출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빙의가 되었어도 사람마다 드러나는 심각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똑같이 30cm 길이의 물고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작은 어항에 그 물고기가 꽉 차게 들어가서 움직일 때와 거대한 어항에 물고기가 들어가서 여유 있게 움직일 때와 어항에 전달되는 힘의 정도가 다르겠죠. 전자의 경우엔 어항이 크게 흔들리거나 물이 넘쳐서 밖으로 튈 수도 있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물고기의 움직임이 어항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크기의 어항이 있듯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타고나게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낙태령이라도 타고난 에너지가 약한 사람에게 빙의되면 심각한 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강한 사람에게 빙의되면 겉으로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낙태령도 다른 증상과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빙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 영상의 주제인데요. 예전에 소개한 영상에서는 에너지 탐지 도구인 펜듈럼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 이 제목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빙의 여부를 도구 없이 직관적으로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통제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빙의 여부를 구분합니다. 통제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고의 통제력, 감정의 통제력, 행동의 통제력입니다. 나의 사고, 감정, 행동이 내 의지대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행동이나 감정이 머리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거의 빙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태령은 뱃속에서 극한의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낙태령이 가진 불안의 정도는 몸의 주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주변인들에게
통제불능에 화를 내거나 또는 사소한 일에도 좌절과 절망감을 느껴 모든 걸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뭔가에 자꾸 극도로 집착을 하거나 또는 통제력을 잃고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와 감정, 행동의 통제력을 잃는다면 낙태령 빙의로 인한 통제력 상실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도 통제력과 이어진 문제일 수 있는데요. 내가 상식선에서 행동하느냐 또는 상식 밖에서 행동하느냐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상식선에서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요. 해야 하는 것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상식 밖에서 행동하는 건 뭐냐면요. 해야 하는 것을 자꾸만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가해자. 이건 해야 하는 걸 안 하는 케이스죠. 갓난아기를 보살펴야 하는데 굶기고 방치하는 엄마. 해야 할 숙제를 매일 안 해가는 학생. 군대를 가야 하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피하는 젊은이. 이런 건 해야 하는 걸 안 하는 케이스죠. 그리고 빚을 내서 도박에 목숨 거는 사람. 이건 하면 안 되는 걸 자꾸만 하는 케이스죠.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데도 매일 술 마시는 사람. 이별을 통보한 이성을 놔줘야 하는데도 계속 스토킹을 하는 사람. 이건 하면 안 되는 걸 자꾸만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빙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게 빙의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빙의된 사람은 불필요한 행동,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감정을 자꾸 반복합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하거나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곳에 돈이나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하느냐라는 비판을 자주 들을 겁니다. 그게 본인에게는 필요가 없는데 이 속에 있는 빙의령에겐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라서 집착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빙의를 구분하는 직관적인 기준,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통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상식선의 행동을 하느냐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불필요한 행동을 반복하느냐로 빙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통제력을 자주 잃거나 상식 밖의 행동으로 스스로 망가지고 있거나 자꾸만 불필요한 행동으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